안녕하세요. 팔콘 트레이딩 멤버십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팔콘 트레이딩 멘토 에릭 강입니다. 자, 저번 월요일 마켓 브레이크다운에 이어 한 주에 대한 시장을 검토하는 주중 마켓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달러 인덱스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달러 인덱스에 대한 차트는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에 대한 하락 추세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격이 저점으로부터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움직임이 진행이 되면서 최근 가격이 이전에 대한 고점을 테스트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전에 대한 고점을 가격을 저항받지 않고 단기적으로 상승 이탈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전 고점보다 조금 더 높은 고점을 형성하면서 유동성을 확보한 것을 알 수 있고요. 아직 시장이 하락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에 대한 하락이 진행되었을 때 스윙 관점, 일간 차트에서 하락에 대한 움직임은 이전에 대한 저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우리는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더 낮은 타임 프레임을 활용할 겁니다. 자, 최근에 대한 4시간 차트를 살펴보게 되면은 가격이 이전에 대한 고점보다 높은 고점을 보여주며 체인지 오브 캐릭처에 대한 구간을 형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시장이 되돌림 단계를 형성했을 때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피보나치에 대한 레벨은 61%에서 79%에 대한 레벨을 매수에 대한 영역으로서 설정을 해볼 수 있고, 그 위치에서 가격에 대한 불균형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이 이 불균형에 대한 가격을 재평가를 해주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더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로우 타임 프레임에 대한 매수 가이드를 따른다라고 하면 좋은 거래 결과를 가져갈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상승이 진행됐을 때 상승에 대한 목표는 직전에 대한 고점을 목표로 돌파가 되는지를 또 지켜봐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타임 프레임을 좀 더 낮춰서 15분봉에 대한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근 15분봉에 대한 차트에서는 내부 구조와 스윙 구조가 전부 하락에 대한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죠. 가격이 직전에 대한 저점을 이탈하며 마켓 스트럭처에 대한 시프트에 대한 가격을 통해서 하락 반전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일간 차트에서 일간 차트에서 직전에 대한 고점을 돌파를 하고 유동성에 대한 확보 이후에 떨어지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고점과 저점을 큰 폭으로 낮추는 오더플로우에 대한 형태로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이 차트에서 큰 틀 관점에서는 직전에 대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큰 구조에 대한 움직임은 다시 한번 더 저점을 낮추는 모멘텀에 대한 방향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움직임은 디맨드 존까지 우리가 앞서 설명했던 디맨드 존까지 가격에 대한 변화를 따라갈 수 있다 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로우 타임 프레임에서 매수에 대한 거래 가이드를 따르기 위해서는 디맨드 존에서 시장에 대한 반전 가격 전략을 선택을 기다리거나 또는 현재 위치에서 시장이 유동성을 확보하는 형태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우리가 어느 시간대 뉴욕 세션에서 거래를 하느냐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우리는 더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해당 매물대를 기반으로 수렴을 하거나 수렴에 대한 부분에서 이전 저점보다 낮은 저점을 보여주거나 그 이후에 대한 유동성 확보를 통해서 가격이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는 이 풀백에 대한 단계에서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갈 수 있어요. 이런 위치를 통해서 단기적인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두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물론 로우 타임 프레임에 대한 매수 가이드를 따르기 때문에 시장이 저점에서부터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이 아닌 구조적 반전을 보여준 이후에 풀백에 대한 단계에서 롱 포지션에 대한 거래 계획을 따른다는 점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유동성에 대한 확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두고 달러에 대한 단기 거래 계획을 오늘 생각을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차트는 유로 달러에 대한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최근 이제 유로 달러에 대한 거래 계획은 디맨드 존에 도달함으로 인해서 매수에 대한 단기적인 거래 계획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격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저항점이 존재합니다. 이 저항점에 대한 구간은 서플라이 존에 대한 영역이 될 수 있겠고요. 서플라이 존에서는 마찬가지로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지는 구간 또는 매수 포지션에 대한 청산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디맨드 존에서 시장이 어떻게 반전이 됐는지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4시간에 대한 차트를 보면은 시장이 디맨드 존에 근접하면서
단기적인 강한 매수세에 대한 형태가 나왔죠. 이때 가격에 대한 매수세가 진행이 되면서 최근 가격에 대한 고점을 낮추는 자리였던 구간을 상승 돌파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가격을 돌파를 하면서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가격이 깊은 풀백에 대한 형태를 보여주고 이전에 대한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매수에 대한 방향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현재 이 매수에 대한 추세 방향이 유지가 되었을 때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목표는 직전에 대한 고점의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타임프레임을 더 낮춰서 차트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15분 차트를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가격이 이전에 대한 고점을 상승 돌파하며 체인지 오브 캐릭처에 대한 구간이 나오고요.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격이 깊은 풀백에 대한 단계를 형성합니다. 이 깊은 풀백에 대한 단계는 피보나치 레벨에 있어서 70%를 넘는 영역을 형성을 해주죠. 0.79%보다 더 낮은 영역을 형성해 주고요. 우리가 이 구간에서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이었던 이유는 시장이 디맨드 존에서 유동성에 대한 확보가 있었다라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바로 이 구간에서 시장에 대한 수렴이 진행이 됩니다. 가격은 체인지 오브 캐릭처를 형성하고 수렴에 대한 패턴을 통해서 유동성이 축적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자, 이 유동성이 축적되는 과정에서 가격이 급격한 하락에 대한 추세를 보여줘요. 이 과정에서 V자 반등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V자 가격 회복에 대한 형태로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이후에 시장은 V자 가격 회복 이후에 풀백에 대한 단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매수에 대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구조는 직전에 대한 고점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단기적인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이 유리하게 작동이 되고 있다는 점을 좀 참고로 하면서 방향을 따라가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더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에 대한 거래 계획을 보면은 시장에 있어서 가격에 대한 구조, 내부 구조에 대한 가격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 시장이 이전에 대한 고점을 돌파하고 풀백에 대한 단계를 형성하고 수렴에 대한 구간을 형성하고 있죠. 이 수렴에 대한 구간에서 통합 구간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더 가격이 하락했을 때 이전에 대한 저점보다 낮은 저점에서 완화되지 않았던 매물대를 형성하는 구간, 즉 완화되지 않았던 매물대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들이 롱 포지션에 대한 거래 기회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시장에 있어서 수렴에 대한 구간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축적에 대한 구간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다시 한 번 더 매수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따라서 이 위치에서는 또 매수에 대한 거래를 통해서 스탑로스를 짧게 잡고 직전에 대한 고점이나 매수 측 유동성을 고점을 타겟으로 설정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점에서도 우리는 로우 타임 프레임에 대한 가이드를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 가격이 이 레벨에 도달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갖는 것이 아닌 로우 타임 프레임에서 구조적 반전에 대한 형태가 진행됐을 때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1분봉에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로우 타임 프레임에서 그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시장이 풀백에 대한 단계를 크게 형성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가격에 있어서 더 많은 상승이 즉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자, 중요한 거는 높은 타임 프레임에서 우리가 이제 언제 매도 거래를 들어갈 수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시장의 매수 측에 대한 유동성을 확보한 이후에 가격이 서플라이 존에 공급에 대한 영역에 근접하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는 시장에 대한 하락으로서 반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보다는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통해서 단기적인 방향 거래를 따라가는, 즉 일간 차트에서에 대한 단기적인 추세나 아니면 4시간 차트에 대한 단기적 추세에 대한 방향을 따라가는 전략을 좀 선택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현재 4시간 차트에서는 완화되지 않은 오더블록에 대한 매물대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이 구간들은 전부 다 강한 매도 저항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면서 유로 달러 거래 계획을 가져가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운드 달러에 대한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현재 파운드 달러에 대한 일간 차트와 일간 차트에 대한 스윙 구조와 내부 구조는 상승에 대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이 조정이 진행됐을 때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가는 게 중요해요.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디맨드 존에서 롱 포지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이 상승에 대한 강한 모멘텀을 보여주면서 가격에 대한 불균형을 여러 차례 형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각각에 대한 구간에서 수요에 대한 레벨을 또 한 번 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은 고점을 만들어주면서
오더블록에 대한 캔들이 나왔어요. 네, 이거는 장악형에 대한 캔들이자 가격에 대한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는 구간이죠. 이 부분은 시장이 매물대에 도달해서 다시 한번 더 상승이 진행됐을 때 이런 오더블록에 대한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거래에 대한 계획을 길게 가져가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4시간에 대한 차트를 보게 되면은 최근에 4시간에 대한 스윙 구조에서는 가격에 대한 반전이 있었습니다. 네, 차트에 대해서는 직전에 대한 저점을 이탈하며 체인지 오브 캐릭처에 대한 형태가 있었고요. 가격은 수렴을 통해서 더 많은 하락에 대한 구조적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이 저점을 계속적으로 낮추면서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요. 현재 우리가 이제 파운드 달러에서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질 때는 시장에 있어서 직전에 대한 고점에서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지는 것보다 직전에 대한 고점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유동성에 대한 풀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시장은 직전에 대한 고점보다 높은 위치에서 강한 매수에 대한 주문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네, 매수에 대한 주문들이 매수적 유동성에 대한 주문들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가 주문에 대한 가격 상승이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에 대한 직전 고점을 기반으로 하락에 대한 방향을 베팅하는 것보다 실제 강한 매도는 직전에 대한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가격에 대한 단기적 매도세가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플라이 존에서는 매수 거래 계획보다는 매도 거래 계획을 한 번 정도는 준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가격이 이제 하락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가격에 대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채널이나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이런 트렌드를 통해서 현재 익스펜딩에 대한 가격 구조를 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지는 위치는 트렌드에 대한 부분의 유동성을 확보하거나 그 이유에 대한 매수에 대한 모멘텀이 로우 타임 프레임을 가이드해서 직전에 대한 고점을 돌파하며 추세적 반전의 움직임을 보여줬을 때 여러분들은 롱 포지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해두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더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자, 현재 15분 차트에서 보면은 가격이 계속적으로 이제 낮아지고 있는 차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 트렌드 라인에서 매수 거래를 즉각적으로 선택하기보다는 트렌드 라인에 대한 유동성을 가져가는지를 보거나 또는 현재 진행 중인 하락하는 구조가 약세 구조가 끝나는지를 보고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최근에 대한 가격 움직임을 보면은 자, 5분봉에 대한 차트를 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수렴을 통해서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에 대한 방향을 보여주다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이전에 대한 고점보다 높은 고점을 보여줘요. 우리는 여기서 체인지 오브 캐릭처를 판단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이제 유동성에 대한 속임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 시장은 높은 타임 프레임에 대한 매물대에 가까워지면서 이런 가격에 대한 변동성을 이용한 휩소에 대한 부분이 여러 차례 발생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즉각적인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저점에서에 대한 매수 거래 계획보다는 시장에 대한 구조적 움직임의 반전이 진행된 이후에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현재 높은 타임 프레임에서 높은 타임 프레임에서 이 가격은 오더블록에 대한 해당되는 영역이에요. 오더블록에 대한 해당되는 영역이고 우리가 이 구간에서 이제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는 더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진입에 대한 기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 가격에 대한 직전에 대한 고점은 해당 레벨에 위치해 있습니다. 실제 시장이 이 레벨을 돌파하기 전까지 모멘텀은 하락에 대한 모멘텀이 진행될 수 있지만 이 매물대를 돌파한 이후에 풀백에 대한 단계를 형성했을 때 시장에서 충분한 수요에 대한 상방 압력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가격은 다시 한번 더 단기적인 매수에 대한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이때 이런 되돌림 위치에서 여러분들은 매수에 대한 거래를 통해서 수요에 대한 단기 거래 계획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거래 설정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현재는 저점에서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지는 것이 아닌 구조적 반전이 진행된 이후에 거래를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내가 사용하는 타임프레임을 꼭 확인하고 거래를 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이제 5분봉에 대한 타임프레임에서는 직전에 대한 고점이 한참 위에 남아있죠. 가격이 내가 더 높은 타임프레임을 관여를 하고 거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고점보다는 더 높은 구조적 이탈을 보여준 이후에 풀백에 대한 단계에서 매수 거래를 하는 게 정석일 수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를 해서 전략을 갖추면 좋겠고요. 트렌드 하단에서 가격이 타이트한 수렴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저점이 이탈 났을 때는 항상 유동성을 확보한 이후에 가격에 대한 반전이 진행되는지를 지켜보는 게 중요하고 저점에서에 대한 거래보다는 저점 이후에 대한 움직임에서 방향을 따라잡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차트에 대해서 추가적인 종목으로 뉴질랜드 달러를 좀 잘 볼 건데요. 현재 뉴질랜드 달러가 디맨드 존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에 뉴질랜드 달러는 굉장히 강한 하락 추세에 대한 모멘텀의 음봉 캔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락하는 차트에서 매수에 대한 거래를 섣불리 하지는 않겠지만 매수에 대한 거래 기회가 발생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타임 프레임을 낮춰서 볼게요. 자, 현재 4시간에 대한 차트에서도 현재 디맨드 존에 위치해 있고요. 가격은 고점과 저점을 낮추며 하락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4시간 차트에서 강한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대한 고점보다는 확실히 높은 추세적 고점을 보여줘야 더 높은 추세에 대한 방향을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가격을 접근할 거기 때문에 자, 현재 차트 5분 또는 15분에 대한 차트에서 오늘 당일 거래에 대한 방향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 가격에 대한 움직임을 15분봉에 대한 차트를 보면은 역시 가격은 고점이나 저점을 낮추는 추세적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현재 위치에서는 관여하지 않겠지만 5분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5분봉으로 가격을 보면은 최근에 대한 가격 구조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고점과 저점으로부터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가격이 계속 낮아지는 추세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디맨드 존에서 어떻게 매수 거래 계획을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가질 것이냐, 이 부분을 봤을 때 가격이 고점을 계속적으로 낮췄을 때는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올라가면서 추세적 반전에 대한 움직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갈 수 있어요. 이때 가격이 직전에 대한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은 체인지 오브 캐릭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위치가 있고요. 이것이 무조건 반전을 의미하지 않지만 가격에 대한 구조적 상승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돌파한 이후에 스탑로스를 설정해서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목표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만일에 직전에 대한 고점이 돌파하지 않고 하락에 대한 모멘텀을 만들어준다고 하면은 가격이 새로운 저점을 만들고 유동성을 확보한 이후에 새로운 고점을 형성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로우 타임 프레임에 대한 가이드를 통해서 매수에 대한 방향이 나왔을 때 되돌림 단계, 풀백 단계에서 매수에 대한 거래를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뉴질랜드 달러는 디맨드 존에서 로우 타임 프레임을 가이드를 따라서 매수 거래 계획을 한 번 정도는 찾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달러 프랑을 보겠습니다. 현재 달러 프랑도 매도에 대한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하죠. 네, 그리고 현재 수요에 대한 영역에 근접했습니다. 최근에 대한 가격은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는 구조가 있었고, 우리는 이 구간에서 이제 매수에 대한 거래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은 직전에 대한 고점이 이제 오더 플로우에 대한 서플라이 존으로서 해석할 수 있는 위치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수 거래 계획을 가졌을 때 상승이 진행되면은 상승 목표가로서 설정할 수 있는 매물대라고 좀 생각을 해두면 되겠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타임 프레임을 낮춰서 디맨드 존에서 매수 거래에 대한 시그널, 거래 설정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재 4시간에 대한 스윙 구조와 내부 구조가 전부 다 하락 추세에 대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수에 대한 거래 기회는 하고 있지 않고요. 더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우리가 매수에 대한 거래 기회를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재 15분봉에 대한 내부와 스윙 구조 또한 여전히 하락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나 디맨드 존에 위치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매수에 대한 거래 기회를 찾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은 현재 일간 차트에서 이제 하향식 분석을 통해서 1분봉에 대한 차트에서 최근에 직전에 대한 고점을 돌파했어요. 자, 이거는 내부에 대한 초크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점이 나왔고 새로운 고점이 있죠. 자, 우리는 이 구간에서 이제 딜링 레인지에 대한 구간이 있는데 최근 가격이 매물대에서부터 반등이 나왔어요. 자, 이 구간에서 이미 매수 거래에 대한 계획을 가진 트레이더들이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면 됩니다. 이 트레이더들의 목표는 직전에 대한 고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돌파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 이제 시장이 이 레벨에서 돌파를 했을 때 가격은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주게 되죠. 구조적으로 가격에 대한 움직임은 하락 추세에서 매수세가 나오고 다시 한 번 더 풀백에 대한 단계를 그 이후에 형성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 내가 이 차트에서 오늘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고점을 돌파했을 때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풀백에 대한 단계를 형성하면은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이런 장악형에 대한 캔들에 대한 매물대 오더 플로우에 대한 전략을 통해서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매수에 대한 거래에 대한 목표는 직전에 대한 고점을 보통 목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거래 전략을, 거래에 대한 방향을 디맨드 존에서 꾸준히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골드에 대한 차트를 볼게요. 현재 골드는 강한 하락에 대한 음봉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가격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매도 측에 대한 유동성을 확보를 하면서 더 많은 하락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골드 차트가 가격에 대한 큰 조정이 진행될 때 이제 매수에 대한 거래 기회를 찾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어느 위치에서 이제 매수 거래 계획을 찾을지 타임 프레임을 낮춰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를 보면은 4시간 차트에서 우리가 이제 저번 거래 계획에서 서플라이 존에서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언급을 했죠. 그리고 가격이 하락을 진행하면서 이전에 대한 저점을 이탈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스윙 구조 또는 내부 구조에서 4시간 차트에서 매도에 대한 방향이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시장은 하락 추세에 대한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가격에 대한 추세가 풀백에 대한 단계를 또 형성했을 때 이전에 대한 구조에서 다시 한 번 더 매도에 대한 저항을 크게 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걸 의미해요. 자,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좋은 자리에서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가면은 이전 구조까지 매수에 대한 방향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유동성을 확보하는 위치 이후에 약세에 대한 수요 구간에서 매수 거래 계획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가격이 유동성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매물대에서 그래서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이 발생하느냐, 이 부분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재 가격이 그 매물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타임 프레임을 더 낮춰서 1시간에 대한 차트를 볼게요. 자, 최근에 가격에 대한 유동성을 확보한 이후에 시장은 1시간 차트에서도 여전히 낮아지는 추세에 대한 구조적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대한 고점, 그 다음에 저점이 형성되고 있죠. 실제 시장은 이 안에서에 대한 범위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실제 매수 거래나 매도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더 낮은 타임 프레임에 대한 범위를 활용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15분보다 더 낮은 5분봉에서 차트를 볼게요. 자, 5분봉에서 가격을 보면은 최근 가격 움직임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추세에 대한 부분이 진행되기 전에 수렴이 나왔고요. 수렴에 대해서 가격에 대한 불균형을 보여주고 다시 한 번 더 균형에 대한 구간에 들어선 걸 알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시장이 고점이나 저점을 낮추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은 이전에 대한 고점을 아직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캔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시장이 이전에 대한 고점보다 높은 매수세에 대한 캔들을 형성했을 때는 더 많은 매수에 대한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자, 우리가 이 5분봉에 대한 위치에서 보면은 이 아래 꼬리를 기준으로 차트를 봤을 때 이 고점이 스윙 고점으로 판단하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낮은 차트에서 실제 고점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어디입니까? 네, 바로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실제 고점입니다. 타임 프레임을 낮춰서 이 가격을 보면은 체인지 오브 캐릭처가 발생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매수 거래 기회가 발생할 수 있는 위치라는 것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5분봉을 넘어와서 보면은 5분봉에 대한 차트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 체인지 오브 캐릭처보다 더 높은 종가상 캔들에 대한 고점을 만들어준 것을 알 수가 있고, 최근에 대한 가격이 트렌드에 대한 유동성을 또 확보를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 직전에 대한 저점, 이 구간은 오더블록에 대한 구간이 될 수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매물대에 대한 구간이 오더블록에 대한 구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트렌드에 대한 구조를 보게 됐을 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수 거래 계획을 가질 것이냐, 더 낮은 타임 프레임, 현재 5분봉보다 더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하락하는 과정에서 추세적 고점을 돌파하고 반전이 됐을 때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따라가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때 상승에 대한 목표는 기본적으로 직전에 대한 고점의 돌파를 목표로 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약세 캔들에 대한 매물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현재 매수 거래 계획이 조금 더 유리한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 거래 계획이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거래 설정을 위해서는 하락하는 차트에서 실제 차트에 대한 반전이 진행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현재 1분봉에 대한 차트를 보면은 가격이 낮아지는 구조적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만일에 현재 차트에서도 가격이 낮아지고 다시 한 번 더 추세적 반전을 통해서 올라가고
풀백에 대한 단계를 형성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좋은 매수에 대한 모멘텀 거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 과정에서 앞서 말했던 구조적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디맨드 존에 도달하거나 오더블록에 도달했을 때 거기서 가격에 대한 반응이 있다라고 하면은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따라갈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짧게 접근을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크루드 오일에 대한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에 대한 차트도 현재 일간 차트에서 디맨드 존에 도달했어요. 마찬가지로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우리는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타임 프레임을 더 낮춰서 롱 포지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강한 디맨드 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매수 거래 계획을 찾는다라는 점 꼭 참고를 하고, 이전에 대한 저점을 현재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매수 시그널이 나왔을 때 시장은 반전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현재 1시간에 대한 차트를 보면은 1시간 차트에서 최근 가격에 대한 고점이 직전 고점이 이 구간에 위치해 있죠. 1시간 차트에서 이 직전에 대한 고점보다 높은 고점을 보여주거나 그 이후에 대한 풀백이 형성됐을 때는 더 많은 매수에 대한 구조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더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가격에 대한 방향을 접근을 하게 되면은, 자, 현재 1분봉에 대한 차트를 봅시다. 1분봉에 대한 차트를 보면은 구조가 이미 어느 정도 반전이 된 것을 빨리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차트가 직전에 대한 고점을 돌파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 이탈이 나오고 새로운 고점이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전에 대한 저점은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초크가 발생을 하고요. 여기서 구조적 이탈에 BOS가 나오고 있고 새로운 BOS가 진행되는지를 트레이더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가격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렴에 대한 부분에서 풀백에 대한 단계가 형성됐을 때 또 매수에 대한 방향에 대한 거래가 일시적으로 유지될 확률이 매우 높다 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가격을 구조적으로 단기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고, 앞서 말했던 높은 타임 프레임에서는 직전에 대한 고점을 돌파했을 때 좀 더 강한 상승에 대한 상방 압력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면서 일간 차트에서 매수 거래 계획을 준비를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S&P를 볼게요. 네, S&P에 대한 거래는 현재 디맨드 존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차트에서는 매수 거래 계획을 따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타임 프레임을 낮춰서 보겠습니다. 현재 디맨드 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로우 타임 프레임인 4시간, 1시간 또는 15분과 5분에서 매수 시그널이 있을 때 롱 포지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가격에 대한 상승이 진행됐을 때 직전에 대한 매도 측에 대한 불균형을 첫 번째 타겟으로 설정하거나, 아니면은 직전에 대한 가장 높았던 고점, 네, 이 오더블록에 대한 매물대까지 충분히 상승에 대한 폭을 열어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따라서 로우 타임 프레임에 대한 매수 가이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더 낮은 차트를 보게 되면은 현재 1시간 차트에서도 가격이 계속 낮아지는 추세에 대한 방향을 보여주고 있죠. 15분봉 차트에서도 최근에 대한 가격 움직임은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 추세적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에 대한 차트를 이해를 하려면은 가격에 대한 방향에서 이전에 대한 고점보다 더 높은 추세가 발생을 해야 돼요. 최근에 가격이 새로운 저점을 만들었고요. 이 과정에서 새로운 추세가 나오려면은 직전에 대한 고점보다 높은 고점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풀백이 형성됐을 때 우리는 더 많은 매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을 좀 해보면 될 것 같고, 가격이 만일에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낮추면은 최근에 만들어줬던 이런 직전 고점이 또 돌파에 대한 움직임의 대상이 되겠죠. 더 나은 매수 거래 기회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해서 S&P 차트를 주목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이것은 이제 나스닥도 동일합니다. 현재 나스닥도 디맨드 존에 위치해 있어요. 여기서 우리도 매수 거래 계획을 가져가야 됩니다. 네, 현재 차트를 보면은 최근에 대한 가격이 스윙 구조 4시간 차트에서 하락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하게 진행되고 있고, 가격이 이제 이 디맨드 존에서 매수세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매수에 대한 거래 기회를 찾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시장이 이전에 대한 저점보다 계속 낮은 저점에 대한 방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고점도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매수에 대한 방향을 적극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건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되돌림에서 더 많은 상승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매수에 대한 목표가를 어디로 설정할 것인가를 봤을 때 직전에 대한 고점이나 또는 내부에 대한 유동성, 범위 유동성에 대한 구간들을 각각에 대한 타겟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기대치 수익이 굉장히 높은 차트라고 해석을 하고,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로우 타임 프레임에서 준비를 하는 게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차트를 볼게요. 자, 현재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매수 거래 계획을 가지는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더 블록에 대한 위치에서 매수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숏 포지션에 대한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 풀백 단계에서 매수 거래 계획을 가질 수 있는 위치예요. 따라서 디맨드 존에서 매수에 대한 방향 거래를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오더 블록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더 블록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갖는다라는 점. 자, 그럼 타임 프레임을 낮춰서 가격을 보게 되면은, 자, 우리는 그러면 이제 언제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질 것이냐인데, 현재 가격이 강한 하락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로우 타임 프레임에서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타임 프레임을 1시간 차트로 보겠습니다. 1시간 차트를 보면은 가격이 내부 구조에서 고점이나 저점을 여전히 낮추고 있는 추세에 대한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시간 차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좋은 매수 거래 길을 찾기는 어려워요. 다만 1시간 차트에서 우리가 목표가로 설정할 수 있는 매물대 레벨이 있습니다. 수요에 대한 레벨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상승에 대한 단기적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는 구간이 있고요. 15분 봉을 차트를 보면은 현재 가격에 대한 패턴은 뭔가 수렴에 대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익스펜딩에 대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수렴에 대한 구조에서 가격이 이탈되면 더 많은 매수에 대한 방향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평적 구조에 대한 움직임을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자, 5분 봉에 대한 차트를 봅시다. 최근 5분 봉에 대한 차트를 보면은 가격이 낮아지는 지점을 계속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가격이 낮아지고 현재 높아지는 지점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자, 가격이 이 직전에 대한 고점을 높이는 지점이 나오죠. 자, 이 구간이 발생을 했고요. 자, 그리고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고점을 한 번 더 만들어주고 올라갑니다. 그렇죠? 새로운 고점을 한 번 더 만들어주고 조정을 준 뒤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가요. 그럼 이 구조는 현재 고점이나 저점을 높이고 있는 구조적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우 타임 프레임에서 체인지 오브 캐릭처가 발생한 이후에 시장에 대한 구조가 고점을 돌파하고 다시 한 번 더 상승 돌파하고 되돌림을 주고 또 직전에 대한 고점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전에 대한 구조가 이탈되지 않으면은 매수에 대한 거래 방향이 단기적으로 유지될 확률이 높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데이 트레이더들이 이 차트를 가지고 거래에 대한 계획을 가질 때 시장에 대한 구조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에서 이전에 대한 고점을 돌파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만들어준 이 매물대는 현재 오더 블록에 대한 위치죠. 만약 가격에 대한 풀백이 형성됐을 때 이 구조에서 로우 타임 프레임에 대한 가이드를 통해서 매수 시그널이 발생했을 때 거래 설정을 통해서 또 직전에 대한 고점을 단기적으로 목표를 통해서 높은 손익배에 대한 거래를 또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일에 가격에 대한 구간이 하락했을 때 이 구조에서 구조적 반전을 보여주지 않고 저점을 낮추게 되면 이전 저점보다 낮은 저점을 보여주게 되었을 때, 그렇죠? 실제 시장에서는 또 다시 한번 더 디맨드 존의 테스트를 길게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하락하는 차트에서 매수 거래가 아닌 돌파된 이후의 방향에서 풀백이 형성됐을 때 매수에 대한 거래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저점보다는 저점 이후에 대한 방향에서 매수 거래를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따라서 일간 차트에서 현재 비트코인은 매수 거래 계획을 가진다라는 점 참고로 해서 로우 타임 프레임에서 거래 설정을 찾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차트를 볼게요. 네, 현재 이더리움 차트도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지는 자리입니다. 네, 디맨드 존에서 매수 거래 계획을 가지는 자리고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목표는 언제나 직전 고점을 보통 목표로 잡고 거래를 해요. 우리는 좀 더 세부적으로 더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그 매수 거래 기회가 있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자, 최근에 이제 가격이 강한 하락에 대한 추세가 나왔어요. 하락에 대한 추세가 나오면서 현재 이 위치에서 우리가 매수에 대한 거래를 즉각적으로 받아서 진입하기는 어려운 위치입니다. 다만 디맨드 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로우 타임 프레임에서 가격에 대한 반전이 있을 때는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10분 봉에 대한 차트를 보기 전 1시간에 대한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최근 1시간에 대한 차트를 보면은 가격이 이 구간에 스윙 고점을 만들어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디맨드 존에서 매수가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노릴 수 있는 목표가에 해당되는 위치라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타임 프레임을 15분 봉에 대한 차트를 보면은 자, 15분 봉 차트에서는 가격이 고점을 낮추고 있는 게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5분 봉에 대한 차트에서도 자, 가격에 대한 구조적 움직임을 보면은 고점과 저점을 순차적으로 낮추고 있는 차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서 직접적으로 식별을 할 수 있는 차트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시장에 대한 가격에 대한 구조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인가를 봐야 되겠죠. 자, 가격이
낮아지고 떨어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수렴을 하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렴하면서 떨어지고 있는데 이때 이 고점에 대한 구간이 이 저점에 대한 구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직전에 대한 고점을 돌파했다고 해서 초크에 대한 구간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딜링 레인지에 대한 구간은 직전에 대한 이 고점과 그렇죠? 이 고점과 돌파된 고점과 저점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가격에 대한 꼬리가 달린 부분은 우리는 해석하지 않아요. 해석하지 않고 다만 여기서는 유동성 수입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두고 표기를 해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한 구조가 좀 더 강하게 이어지는 구간은 이전에 대한 고점을 돌파했을 때 더 많은 상승에 대한 구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만일에 내가 그 과정에서 거래를 하는 게 아닌 현재 위치에서 뭔가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트렌드, 현재 가격에 대한 플래그에 대한 패턴이 진행되고 있죠. 이 플래그에 대한 패턴에서 추세적 이탈이 났을 때 돌파에 대한 거래를 한 번 정도도 고민해보는 게 정답이 될 수 있어요. 또는 내가 더 나은 이점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4시간 차트의 디맨드 존까지 완전히 기다리는 게 좋겠죠. 근데 이 디맨드 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저점을 낮추면서 구조적으로 도달했을 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한 가격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이 레벨에서 매수 거래는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더리움에 대한 일간 차트에서 이미 수요에 대한 영역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낮은 타임프레임에서 가격이 반전됐을 때 가격을 좀 따라가는 전략을 선택을 하면 좋습니다. 특히 상승에 대한 구조가 더 강해지는 것은 이전에 대한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은 풀백 단계가 형성됐을 때 더 많은 상승에 대한 움직임이 우리가 앞서 말했던 목표가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래서 매도 거래가 아닌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요. 현재 위치에서도 단기적인 구조를 보면은 가격이 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적 움직임에서 돌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올라가는 구조에서 따라가는 전략도 있어요. 타임프레임을 보면은 자 최근에 대한 차트를 보면은 이 구간에서도 가격이 높아지는 자리들이 있죠. 각각에 대한 높아지는 자리들이 있고 그 높아지는 자리를 통해서 풀백에 대한 단계가 형성되면은 완화되지 않았던 각각에 대한 매물대에서 매수세가 나오고 올라가는 구조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래를 할 때 하락 추세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닌 하락 추세가 마무리가 되고 구조적으로 반전이 된 이후에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따라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점에서에 대한 매수 거래 계획보다는 저점 이후에 대한 가격에서 매수 거래 계획을 가져가는 게 좋은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 거래 설정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면서 차트에 대한 방향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리플에 대한 차트를 보겠습니다. 현재 리플에 대한 차트는 가격에 대한 상승 모멘텀을 여전히 잘 유지하고 있어요. 일간 차트에서 체인지 오브 캐릭터가 형성된 이후에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보다는 매수에 대한 방향이 잘 유지가 되고 있고 플립에 대한 구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조물적인 반전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시장이 상승 모멘텀이 진행됐을 때 목표가는 가치 영역에 대한 고점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매도 거래 계획보다는 매수 거래 계획을 유지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타임 프레임을 더 낮춰서 4시간에 대한 차트에서도 우리가 이제 구조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해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가격이 유동성 수입을 통해서 하락하고 다시 한번 더 상승에 대한 구조가 진행되고 있죠. 내부 구조에서 가격이 상승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에 대한 고점과 저점에 대한 딜링 레인지에 대한 구간이 있고요. 변동성에 대한 구간입니다. 이 변동성에서 시장이 만일에 트렌드에 대한 구간에서 도달했을 때 트렌드를 이탈하게 되면은 이전에 대한 구조물에 도달했을 때 다시 한번 더 매수에 대한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치니까 매물대를 하나는 체크를 해두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시분봉에 대한 차트를 보면은 현재 가격에 대한 구조가 내부 구조에서 체인지 오브 캐릭터를 형성하고 그렇죠? 구조적 이탈을 보여주고 고점을 높이면서 계속되는 상승에 대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은 현재 가격이 오늘날의 차트에서도 반전이 되면은 직전에 대한 고점 돌파, BOS에 대한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늘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전 저점이 이탈되지 않은 시점에서 더 빠르게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위치가 있어요. 자, 차트를 보면은 가격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죠. 실제 시장에 대한 가격이 이전 저점보다 낮은 위치를 보여주거나, 그렇죠? 그리고 되돌림을 주거나 다시 한번 더 낮아졌을 때, 그리고 고점을 높였을 때 시장에서는 매수에 대한 방향 거래를 또 따라붙는 그런 계획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만일에 현재 위치에서 내가 매수에 대한 방향 거래를 선택한다고 하면은 패턴에 대한 거래를 사실 식별하는 위치라고 봅니다. 가격은 이전에 대한 저점을 두고 어떤 이런 수렴에 대한 형태 또는
좀 확장된 패턴에 대한 형태를 두고 있는데 트렌드 라인에서 어떤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하진 않아요. 오히려 돌파가 되거나 풀백에 대한 단계가 형성됐을 때 이 약세 구조에 대한 가격에서 풀백이 형성됐을 때 매수에 대한 거래를 따라가는 전략 정도는 선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현재 오더 플로우에 대한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시장이 이전에 대한 저점에 근접했거나 이전에 대한 저점을 이탈했다라고 해서 시장에 대한 추세가 매도로서 바뀌는 것이 아닌 이 구간에서는 많은 리테일 스탑로스가 위치했기 때문에 유동성 수입이 발생했을 때는 더 많은 매수 거래 계획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리플 차트는 매도가 아닌 매수 거래에 대한 방향을 따르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 참고하면서 한 주에 대한 거래 계획을 지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주중 마켓 리뷰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요. 다음 월요일 마켓 브레이크다운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